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문화에 가고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형제님들, 새로 오신 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박수 한번. 방송을 좀 했더니 많은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사실은 이제 명동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거기가 정의원 세례신부가 나온다고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을 정의원 세례신부님이시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여기로 오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봤는데 오늘 여기 많이 나왔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사는 어디가 돼도 괜찮습니다만 오셔서 들어오셨지만 전국에서 우리 여신부님처럼 애국적이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신부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는 여신부님 모시고 이렇게 별도로 애국하고 싶은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던 만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신부님 말씀 따라서 윤 대통령 당선되고 기도를 했고 당선되기에 나장이라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이제 종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취지하에서 이렇게 생긴 거고 나라가 이제 종교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요새 궁금한 얘기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외치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그래요. 100점 만점에서 150점을 주고 싶다. 그런데 150점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새 정말 세계에서 대한민국 붕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의회는 94개국에 참석했는데 그 안전부장이세 비상임 사고 그런데 80개국이 박수를 쳤습니다. 94개국이 참여했고 80개국이면 이게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소련 이런 우리나라 대부분 다 박수를 이거 하나만 가져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큰일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돼.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으니까 이 당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간호사법이라든가 또 노란봉투법 또 농촌법 수매법 이런 건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그거 해갖고 대통령이 법 보내니까 여러분 이제 농촌 그 쌀을 다 사드린다. 그런 거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그거 다 사드리면 그런 나라가 지금 적자도 서럽게 안 되니까 법권 행사하면 농민도 동원하고 이제 폐지운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은 뭡니까? 도빈노총 이런 사람들 그 불법 시위를 해도 여기에 대한 배상부터 만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법권 당연히 행사 그거 해갖고 이제 노조가 달려있어요. 간호사법이 뭡니까? 간호사하고 이제 간호사에 많은 권한을 주고 의사 권한을 축소시켜가지고 싸움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권 행사하니까 간호사들이 나와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집회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이렇게 혼란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바로 나라 망치는 했다는 대통령을 남게 만들기 위한 일을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걸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자기는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시한폭탄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장동, 또 송영길이 돈봉투, 김남국이 후임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참 이게 인간들이 아니죠. 이제 헌충일날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나 인간이 뭐였습니까? 천안함 함장이 바로 46명 중에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저희 토끼를 묶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쓴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고 그 다음 날인가 야당 대표가 그 중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밥도 먹고 그 중국 대사라는 게 중국에서는 과장 급이랍니다. 한국 대사는 그런 사람이 윤 대통령 나라 욕하고 미국 앞장섰다 이제 큰코 다친다고 막 욕을 하는 걸 듣고 박수를 치고 왔어요. 이건 역적입니다. 완전히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매국노죠, 매국노. 이재명은 매국노다. 그거 하나로 이름은 그냥 두면 안 되는 놈이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이 아니면 우리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 중국한테 수출길이 맥힌 것은 윤 대통령이 맥힌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우리나라에 놓치만 놨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물건 안 사들이고 한국 기업 다 쫓아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삼성하고 LG 두 그룹만 한 60조를 투자하고 하나도 못 받고 하나도 못 받아고 이제 그런 나라는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 경제를 듣대 또 그러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중국이 바로 서해안 쪽에 그 나라 서해안 쪽에 그 원전이 58개가 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염수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의 50배입니다. 50배. 그런데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서해안 쪽에 있어가지고 태평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에서 지금 방류도 아직 안 했지만 IAEA에서 방류로 허가하면서 방류도 좋다고 얘기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능은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방사능의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오염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버리면 해류가 어디로 냐면 그 태평양을 태평양이고 미국 관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를 거쳐서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먹어도 오염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온다거든요. 그 지금 방류에도 그물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엑스레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고 돌아서 오면은 그건 완전히 정수가 돼서 우리 한국 땅에 오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아주 거리고 하나 붙여놨죠. 대통령부터 먹어라. 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광우병 촉구동대 미국도 미국은 좀 광우병 걸려서 어제 구멍 뚫려서 죽는다고 거짓말하면 똑같이 그렇게 뒤집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짓을 왜 국민들이 아는데도 거짓말하느냐. 저희끼리라도 뭉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걔들은 집토끼 잡아놓고 산토끼 잡으러 가는데 그 국민의힘은 집토끼 다 쫓아내고 산토끼 잡으러 다녀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찬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간 지가 듣는 거로는 제 정보로는 저는 이제 지금 노사정 위원장 기본식을 자주 만납니다. 사회 들어가는 얘기를 듣고 싶어 자주 만나는데 며칠 전에 지난 목요일에 만났는데 그분 얘기는 윤 대통령 무섭다고 그래요. 한번 결정이면 그냥 무조건 민대요. 보다가 나가라. 그러면서 그 양반이 지금 위기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이 들어요. 그 노사정 위원이 바로 이제 노조, 그다음에 이 정부, 그다음에 기업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갈 거냐 그 화합하는 거거든요. 그 장관급입니다, 그 양반이. 그런데 그거 지금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가장 센데 지금 달려드는데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이거 걱정 안 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밀어붙이라고 내 대통령이. 왜냐면 걔들은 전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펄펄펄 뛰는 총 보세요. 간첩단 사건 연루돼 있는데 요새 참 기맥 무서운 게 그 간첩단 사건이 지금 민노총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5개 간첩단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요새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조직이 68개가 나왔습니다. 조직이. 그럼 민노총 같은 것은 680개 이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전부 잡아들입니다. 지금. 요새 어제 그저 헌재 앞에서 민노총으로 나왔고 대모한 싹 잡아들였습니다. 거의 못 나옵니다. 어떤 모델이에요? 아니 무섭습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칼날같이 치고 나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옆에서 밑에 있는 그 관리들도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하는. 경찰 보세요. 경찰 그 안에는 그 좌익들이 너무 많은데 밀어붙이니까 그냥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듣는 얘기로는
내년 총선만 거반수한동은 무조건 강력하게 아주 밀고 나갈 거다. 그런 뭐 경제도 안보도 잘 지켜질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여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일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천주교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한테 그 대통령 수석실에서 그 사회수인한테 물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지금 천주교 대표로 대통령이 못지 않으면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전부 이용훈 주교, 강우일 주교, 김희중 주교를 써서 올렸는데 누구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묻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 좌파예요. 정의권 사제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럼 누가 되냐? 그래서 정순택 주교님한테 올바르니 내 눈에는 하나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5월 30일 날 정순택 주교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내가 엊그제 그 수석실에다 고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만 들을 고맙다고. 근데 그 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면 신부님들 중에서 지금 강력하게 미사에서 그 정의원 사제단 대통령 폐지를 말이 되느냐? 이것은 미사에 어겨지는 거다. 그럼. 예수님 말을 어기는 거다 하고는 어떤 성제님이 어떤 저 신부님이 그런 그 무기명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제주교 신제주교의 고병수라는 신부님이 아주 그냥 미사 5월 24일 미사 시간에 그냥 떼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윤 대통령 퇴진하는 서명다 명단에 올렸는데 나는 거기 그게 신자들이 와 신부님 이런 짓 하면 됩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냐. 그런데 신부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요를 한 거예요. 이 미사에서 대통령 퇴진하고 오고 이런 미사는 미사가 아니다. 그럼. 맛있다. 아주 강력하게 때렸습니다. 이제 큰 신부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폐가 되면 합쳐지는 용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폐는 되지는 않는데 내 이름이 오히려 불편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정의권 사제들이 처음에는 또 3월 20일에는 대통령 퇴진을 명령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서울예사 때는 퇴진이 아니라 그 제거했다고 해요. 제거. 대통령 제거라고 나왔어요. 안춘덕 신부가 바로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안정훈 의사가 쏜 철거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더니 지난 주한선 동란 지난 6월 5일 날입니다. 거기 미사에서는 장동훈 신부라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윤 대통령 퇴진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 나라를 바꿔야 된다. 이 공사님이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아주 들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꿔야 된다. 우리는 대통령 퇴진이 목적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모레인데 거기 오라고 그러는데 갈 수도 없고 원주 서는데 원주 봉산성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형제님이 아니 거기 사목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 신부님이 정치에 참는 절대 싫은데 나도 모르게 신부님이 우리 성당을 빌려줬다. 그래서 한 신부님과 같은 강력하게 항을 했더니 뭐 그거 빌려주면 어떠냐. 한번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 뭐 주차한 걸 쓴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나는 뭐냐. 사목회장하고 한마디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가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못 나갑니다. 누구 편을 듣습니까? 저는 사목회장이라 아무 편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러나 성대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런 거 대통령 퇴진 비사 싫어하는 분들한테 같이 가서 협력하라고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천주가 많이 변하고 신도님도 변하고 신도님도 변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정의권 사장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고 앞으로도 22사님 좀 많이 참여해 주셔야 이걸 기도해서 나라가 잘 되고 안정이 돼야 바로 천주교도 지금 신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천주교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아는 월남에서 그 천주교가
바로 시비를 시작하고 월남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월남에 사는 조카 저한테 직접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친구들 앞장서지 말란다. 월남이 신비형태에 망했다. 직접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 덕분에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나라도 내년 총선만 잘 끝나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 같고요. 이렇게 참 좋습니다. 부정선거하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끝까지 버텼는데 여러분은 권익위원회가 이제 권리 침해를 막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데 전현이라고 문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칫거리였는데 그 시즌 쪽에 추미애 아들 병영 문제였지 거기서 추미애 편 들어서 한 것이 감사원 검사에 걸려가지고 처벌받아서 이제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제 사무총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면 사무총장이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이거 해보겠다 들어가서 그럼 이제 감사원 못 들게 하니까 들어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거기 해보되면은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북한이 해킹했다는데 국정원 들어가서 골라서 못 두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못 두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채용 비리가 아니라 선거 부정 때문에 그런 선거 부정이 맞아. 그래서 못 두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일반 자기가 민주당이 바로 다 죽으니까 끝까지 덮으라. 끝까지 덮으라. 그래서 못 덮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 들어가면 이게 이제 경찰, 검찰 들어가서 감사 시작하면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게 나라가 이제 하나 바르게 되고 이제 대법원장이 9월달에 나가고 대법원 판사 둘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장 김명수가 무슨 일이 되느냐면 2명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바로 우리법연구회라고 아주 빨갱이 그 단체 거기서 2명을 딱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뒤에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법권 행사를 하겠다. 딱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정상적인 대학 교수하고 2명을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권력 가지고 강우에 밀으면 나라 잡히는 것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이렇게 나라 잘 되고 또 우리 신부님 이렇게 더운데 고생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